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한때는 보호망이 될 정도로 영업에도 재능이 있는 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동생 역시 영업에 재능이 있는 건지 중소기업을 다니며 영업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협력업체였던 중소기업 컴퓨터 회사 사장의 눈에 띄어 동서와 결혼을 했죠. 저희 시댁은 꽤 잘 사는 편이었는데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땐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비싼 옷이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넌 보는 눈도 이렇게 났니? 너보다 못지않게 못한 애를 데려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했는데 그 막말이 저만을 향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원래 좀 까칠하신 성격인가 했는데 남편의 남동생이 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시는 겁니다. 아유, 우리 둘째 아들, 네가 첫째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오늘도 수고 많았지? 이거 다 먹어? 그러면서 다 같이 먹고 있던 소불고기를 시동생 앞에만 가져다 주는 건 기본. 시동생이 좋아한다며 남편이 먹고 있던 간장게장을 뺐다시피 해서는 직접 살을 발라 시동생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 겁니다. 처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지만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한 소리를 하고 말았죠. 어머니, 우리 예비 도련님 훤칠하니 우리 남편이나 아버님보다 팔도 길쭉하신 것 같은데 반찬은 알아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동생 앞으로 당겨놓은 반찬을 모두 원상복구 시켰고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시동생이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와, 우리 형 김철을 제대로 만났네. 형수님, 성격 완전 시원시원하시네요. 형, 형수님한테 잘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시어머니 손에서 오냐오냐 자라 싹수가 없을 줄 알았던 시동생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어요. 예의가 바른 탓에 엄마의 편애를 알면서도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하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나온 뒤 남편에게 남동생에 관해 물으니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영리했어.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 쟤는 공부보단 돈 버는 게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번 용돈으로 나한테도 이것저것 잘 사줬다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그랬지. 그래서 저렇게 차별하시는 거야? 내가 워낙 평범했으니까. 저 녀석은 뭘 해도 똑부러지게 잘하거든. 남편은 이미 차별에 너무 익숙한 건지 그저 동생이 워낙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난 자식이 예뻐도 그보다 못해 보이는 자식도 안쓰럽고 귀한 게 부모 마음 아니야? 당신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당신은 내가 선택한 남자니까. 저는 뭐 대단한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엄청 잘한 것도 아니지만 보호망까지 했을 정도로 돈 버는 머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제 삶을 결국엔 스스로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에서 전 자기 집안에 안 맞는 무능한 며느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의 협력업체 사장 딸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죠. 아유, 우리 둘째는 선물도 이렇게 센스 있게 잘하네. 누구처럼 처음 인사 올 때 공진단 세트 사오는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좋다. 그 누구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처음 인사 올 때 비싼 공진단을 사왔는데 동서는 화려한 꽃과 케이크를 사왔어요. 솔직히 말해 제 선물이 뭐가 부족한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소리를 했죠. 어머니, 그때 제가 사왔던 공진단 어머니가 다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꽃이 예쁘고 케이크도 비싼 케이크인 건 알겠는데 그때 제가 사온 공진단은 한의원에서 직접 산 거라 배는 더 비쌌거든요. 그때도 저를 온통 무시하면서도 공진단은 바로 챙기시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게 얄밉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지셨고 저는 동서가 사온 꽃을 예쁜 화병에 꽂았습니다. 제가 꽃을 꽂고 있자 동서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그 꽃은 가운데 꽂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포인트 되게. 아, 그리고 그 안개꽃은 양옆으로요. 저한테 꽃을 이렇게 꽂아라 저렇게 꽂아라 하면서 훈수를 두는데 정작 자기는 번쩍번쩍한 손톱으로 아무것도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동서, 그럼 동서가 직접 해. 내가 이런 센스는 부족해서. 어머, 형님. 그거 제가 사온 건데 제가 직접 꽂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센스는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휑하니 부엌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도 동서는 부엌에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부엌 일은 완전히 제 몫이 됐죠. 제가 동서에게 좀 같이 하자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제 말을 받아치시곤 했어요. 예, 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시댁에 서 살림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집안도 별거 없는 주제에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집에서 놀고 먹는 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동서도 집에서 놀고 먹거든요? 얘가 너랑 같아? 얘는 집안이 빵빵하잖아. 놀고 먹을 만하니까 놀고 먹지. 넌 네 신랑이 벌어온 돈이나 갉아먹는 식충이잖아. 동서는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저는 불쾌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왕년에 보호망이어서 벌어놓은 돈 좀 되거든요. 그리고 식충이는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밥이나 축내는 사람한테는 하는 말이죠. 막말로 매일같이 비싼 네일아트나 받으러 다니면서 빈둥빈둥 노는 건 제가 아니라 동서잖아요? 동서는 집에서 살림은 고사하고 청소 한번 하지 않았어요. 툭하면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이 문제로 고민이라며 저희 부부를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형수님, 우리 와이프 아무것도 하질 않아. 자기 마사지 받고 손톱하고 그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처음에 저는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동서의 편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친정이 돈이 좀 있어서 가사도우미 부르고 손톱하고 그러는 거면 괜찮죠. 서방님, 혹시 먹고 싶은 반찬 있어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걸 자기 친정에서 받아서 하면 저도 뭐라고 안 하죠. 제가 원래 통장 잔고가 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까지 찍어요. 시동생은 동서를 설득도 해봤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고 집에 있을 거면 집안 살림을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가서 좀 배워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나 동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능력이 없을 거면 자기랑 왜 결혼을 했냐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가서 일주일을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얘가 원래 자기 꾸미고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앤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둥. 결혼했으니 당연히 신랑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둥. 지금도 생각하면 피곤해요. 그 일로 처가에서 저를 엄청 무시하거든요. 영업왕이라고 해서 스카우트 했더니 회사에서 역할도 별거 없다. 그 정도의 돈도 없이 내 딸을 훔쳐간 거냐. 그 후로는 제가 아예 말을 안 한다니까요. 또 친정 가서 미주알고주알 일러 바칠까봐.
시어머니는 이런 시동생의 속사정도 모른 채 동서가 친정에서 돈을 받아다가 자기 관리를 한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시동생을 생각하면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정이 잘 나가는 중소기업 컴퓨터 회사면 뭐예요. 제가 봤을 땐 동서가 벌이도 없이 씀씀이가 해프니까 친정아버지가 영어방이었던 시동생을 잡아 얼른 시집을 보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자주 시댁에 들렀어요.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시아버지 말동무도 해드릴 겸요. 시아버지가 제가 만든 밑반찬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사실 저도 보호망으로 벌었던 돈을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을 이것저것 알려드렸는데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살림이 나는 주제에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니? 너는 입 다물고 반찬이나 열심히 해서 가져와.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저를 무시하진 않으셨지만 본인이 다 생각이 있다면서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버는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간 제가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굳이 더 말해서 시아버지와의 사이까지 나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딱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루나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당장에 이득 보는 사람 많다고 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예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지만 시아버지는 건성으로라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꽤 예뻐하셨고 보통 제 말에는 꼼짝을 못 하셨거든요. 시동생 역시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는 늘 하는 소리가 같았어요. 형수님한테 잘해. 그게 형이 살 길이야. 형수님이 형 인생의 로또고 언젠가는 대박을 안겨줄 테니까 말 잘 들어. 알겠지? 그때마다 남편도 알겠다면서 시동생의 등을 토닥여주곤 했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동서에겐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우리 집안 남자들에겐 꽤 신뢰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어떡하니. 나 루나에 투자했다가 돈 다 잃었어.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때 루나는 투자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 드렸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네가 뭘 알겠냐고. 다들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왜 우리만 투자를 안 하냐고. 그래서 얼마나 하셨는데요? 전 재산. 제가 다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갖고 있던 현금 재산은 물론 땅과 건물까지 팔아서 루나에서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댁에 남은 건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한 채뿐이었죠. 아버님, 기운 내세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쩐지 밝아지질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신 거 있어요?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집도 담보대출 받았어. 예? 근데 이 집은 어머니 명의 아니에요? 네 시어머니가 그것까지 받아서 투자하라고 해서.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동생에도 서둘러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시댁으로 모였어요. 이미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은 시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형수님이 루나 투자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면서요. 근데 거기다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워낙 다들 돈을 버니까 네 엄마도 얼른 투자하라고 하고. 제가 그랬죠. 형수님 무시하지 말라고.
형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무시 안 했어. 그래도 돈 투자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한 거지.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두 분 다 은퇴하셔서 생활이야 연금 받아 사시면 되지만 집 담보대출은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내가 미안하다. 큰 며느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고 동서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번뜩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 너희 집에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우리 연금 나오는 거로 다달이 갚을 테니까 일단 담보대출 받은 것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머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아니, 내가 없는 집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이니까 어려울수록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동서는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두 분이 친 사고를 왜 제가 수습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너무 나서지 마. 아무리 부모라도 선은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봐. 나 시집 가자마자 신용카드도 싹 다 가져가고 용돈도 딱 끊었잖아. 동서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기가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설마 너 그동안 관리받고 가사도우미 쓰고 한 게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간 거냐?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남편이 절 책임져야죠. 어머니 남편은 아버님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동서는 시동생을 데리고 돌아가려 했지만 시동생은 동서를 먼저 보낸 뒤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형수님이랑 저랑 힘을 좀 합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일단 제가 가진 돈이... 아니요. 그건 형수님 돈인데 저희 부모님 빚 갚는 데 다 쓸 순 없죠. 제가 형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디어예요. 시동생은 저에게 돈이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같이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제가 돈 촉이 좋으니까 같이 찾아달라면서 사업 시작을 위한 종잣돈은 자신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동서 아버지의 회사에 다니고 있던 때라 좀 의아했지만 집안을 살리기 위해 투잡을 뛰려는 거려니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시동생은 돈이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날도 있었고 따로 다니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서에게서 수시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번은 시동생이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이 또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오기를 반복하길래 혹여나 급한 일인가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바로 전화 받으라고 했어, 안 했어? 당신 우리 집에서 돈 안 도와준다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딴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거야, 뭐야?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동생이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동서한테 전화가 왔던 게 이래서예요? 의부증 같은데? 시동생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처음엔 니네 집 망했다고 우리 집에 빌붙을 생각이라면 꿈에도 하지 말라고 난리더니 제가 사업 아이템 알아보느라 계속 밖으로 도니까 이젠 우리 집에서 돈 안 해준다고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냐.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둥. 위치 추적 어플을 깔겠다는 둥. 이젠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네. 서방님, 어떡해요?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에? 아니 근데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쉽게 이혼해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회사는요? 이혼을 하든 말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제가 어딜 가든 일만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돈어른 눈밖에 안 뒤로는 계속 무시만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는 계속 못 살 것 같아요.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랑 시동생은 사업에 성공해 시부모님의 담보대출을 갚아주었어요. 그 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납작 엎드릴 기세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런 저와 시부모님 사이를 중재한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형수님한테 너무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사과하고 잘해주세요. 시동생의 중재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과하셨고 저를 하늘같이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동생과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고민은 많았습니다. 일단 시동생의 이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얼마 안가 동서가 위자료를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나 시동생은 동서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장 사업 시작할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위자료를 줘요? 솔직히 오래 산 것도 아니라 법적으로 가면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과소비하면서 쓴 제 돈이 얼만데요. 아내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송으로 갈래요. 그러나 전 시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마무리해야 우리가 시작하는 일도 잘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서방님이 가진 돈으로 위자료 주세요. 사업 자금은 제가 형이랑 상의해 볼게요. 결국 시동생은 제 설득에 넘어가 동서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공유했죠. 아이템은 확실해졌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종잣돈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그동안 내가 투자해서 모은 거. 통장을 보니 10억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더 벌었네? 아버지랑 반대로 투자하기도 했고 당신이랑 상의해서 넣은 덕이지 뭐. 사실 저희 남편이 보기엔 평범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투자 재능이 있더라고요. 투자에서는 오히려 제가 남편의 조언을 더 많이 받을 정도였죠. 제가 시아버지에게 루나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건 역시 남편에게 들은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투자할 때마다 저와 상의하는 걸 빼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남편의 투자가 성공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10억이나 모은 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걸 진짜 다 주려고? 당신이랑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사고 친 거 수습하려고 하는 일인데 나도 당연히 동참해야지. 여보, 고마워. 덕분에 저랑 시동생은 PC방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상한 PC방은 일반 PC방과 달리 안에서 음식점까지 운영하는 체제였는데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덕분에 시댁의 담보대출금도 갚을 수 있게 됐죠. 시아버지가 날린 재산이야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시아버지는 물론 시어머니도 저에게 쩔쩔 매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제 앞에서 납작 엎드린 채 사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그래. 좀 편안해지시길 바라며 마련한 자리인데도 시부모님은 내내 고개도 못 든 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너 볼 낯이 없어서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요. 내내 아무 말씀도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가족이라면서 끼고 있었던 네 동서는 이 와중에도 내 아들한테 위자료까지 받았다며?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런다. 그런 걸 며느리라고 너만 무시하고 끼고 돌았잖아.
그 상황을 지켜보던 시동생이 중재에 나서더라고요. 그동안 형수한테 너무한 거 인정하시는 거냐고. 그럼 이제부터라도 사과하고 잘해주시라면서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네가 싹싹하고 의리 있는 걸 다 알면서도 니네 집에 별거 없다고 무시하고. 아이고, 결국 내가 쪽박을 찼구나. 어머니, 이제라도 다시 일으키면 돼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일은 제 일이기도 하잖아요. 저랑 서방님이랑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휴, 고맙다, 아가.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우리의 대화에 끼지 못한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도 하신 사과니까 우리 그이한테도 해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이 쏙 들어간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많지만 그 녀석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해. 어머니, 그건 아니죠. 솔직히 키우는 내내 서방님이랑 저희 남편 차별하셨잖아요. 예, 어느 집이나 그런 건 좀 있는 거 아니니? 막말로 내가 쟤한테 안 해준 건 또 뭐야?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아버님은 선뜻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당신도 해. 아이, 뭐예요? 아니, 내가 쟤를 팝을 굶겼어. 학비를 안 대줬어. 그냥 둘째가 더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뻐한 것뿐이에요. 지도 사랑받고 싶었으면 동생처럼 이쁜 짓을 좀 하든가. 그러나 남편의 문제에서는 시어머니가 뜻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들, 네가 말해봐라. 내가 널 네 동생보다 좀 덜 이뻐하긴 했어도 밖에서 키우기랬니? 헌옷을 입히기랬니? 오히려 헌옷은 네 동생이 더 많이 입었다. 네가 입다가 작아진 거 다 네 동생 갖다 입혔잖아. 예, 그렇죠. 봐라, 네 남편도 괜찮다잖아. 이번 일도 그래. 너랑 둘째가 합심해서 사업한 덕에 우리 빚도 다 갚아준 거 아니야. 그러는 사이에 네 남편은 뭐 했니? 쟤는 항상 저래. 애가 뭘 똑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몰아세웠습니다. 너 대답해봐. 그렇지? 네 와이프랑 동생이랑 집안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데 넌 뭐 했어? 넌 너 다니던 직장이나 다녔잖아. 이미 시댁의 분위기에 길든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실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몰아세우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사업 남편이 준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편이 그래봤자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아버님, 제가 루나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 우리 그이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뭐? 그게 정말이냐?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 투자의 귀재예요. 모르셨죠? 늘 서방님만 떠받들고 서방님 장점만 보시느라.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쁜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남은 자식에게 보란듯이 차별하는 건 부모로서 잘못한 거죠. 그러는 사이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도 못 받고 자기가 무능한 사람인 줄 알고 자랐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아니, 투자의 귀재라며? 그럼 내가 잘 키운 거지? 그때였습니다. 내내 잠잠하던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순간엔 저도 꽤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제가 투자에 귀재가 된 건 제 아내 때문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뭘 해도 잘한다고, 당신은 홀대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늘 저한테 따뜻한 밥 해주고 제가 번 돈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제가 투자하면서 안목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시작하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하찮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란 제가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시부모님 모두 멍한 얼굴로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별만 하셨어요? 무시하셨잖아요. 제 동생 잘난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예뻐할 순 있어요. 저 녀석은 부침성도 좋고 성격도 쾌활하고 내향적인 저랑은 완전히 반대니까요. 근데 제가 다가갈 수 있게나 하셨어요? 그냥 동생만 더 예뻐하신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깔아뭉개셨잖아요. 다가갈 수도 없게 밀어내셨잖아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을 보던 시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한테도 사과하세요. 형, 나도 미안해. 다 알면서도 차마 내 부모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럴 때마다 네가 날 쫓아와서 위로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집에서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난 너 안 미워. 형, 고마워. 결국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니들 교육은 다 네 엄마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집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 내가 널 보호하고 더 아껴줬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큰 자식이라고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거든. 너한테는 돈도 아끼지 않고 과외도 시키고 했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동생 태어났을 땐 기껏 해봐야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조금 보내고 말았는데 네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부모는 내 자식이 뭘 못하면 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거든. 근데 네 동생이 너만큼 투자를 안 했는데도 잘하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아서 좋았어. 그렇게 차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는 듯이 널 그렇게 대우한 거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남편은 비로소 오랜 시간 묵혀온 상처가 밖으로 드러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늘 말을 삼키기만 했는데. 마음이 좀 어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속이 좀 뚫린 것 같아. 다행이네.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저는 시부모님을 따로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사과해 주신 것보다 남편에게 사과해 주신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간의 화해가 오간 뒤 저와 시동생의 사업은 나날이 더 번창했습니다. 전국에 500개의 체인점을 낸 것은 물론 중국 진출까지 하면서 큰돈을 벌게 됐죠. 그즘 시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형, 이제 형이 형수님이랑 같이 일하는 건 어때? 난 할 일이 좀 있어서. 내가? 형도 투자의 귀재잖아. 이제부터는 돈을 굴릴 일밖에 없어. 갑작스러운 서방님의 말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서방님,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업은 돈 벌 일만 남았잖아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요? 형수님, 지켜봐 주세요. 시동생은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말만 했고 결국 남편이 우리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을 하니 좋긴 하더라고요. 다만 기껏 고생해놓고 또 다른 일을 벌이는 것 같은 시동생이 좀 걱정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시동생을 좀 말려보라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니 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나는 우리 둘째가 똑똑한 줄만 알았지 저렇게 멍청한 선택도 하는 애인 줄은 처음 알았다. 서방님도 다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걱정이에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또 무슨 사서 고생을 하나 싶고. 아이 그러니까 네가 설득 좀 해봐. 이제 와서 뭐하러 딴 일을 벌여. 그래도 믿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뭘 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분명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동생은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컴퓨터 관련 회사였습니다. 그 순간 이혼한 동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보, 동선의 아버지가 컴퓨터 관련한 중소기업 하지 않았어? 그랬지. 설마 이 녀석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시동생은 같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영어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관계도 잘 꾸리는 사람이었고 우리 회사에서도 기술직 이사를 맡았을 만큼 능력도 뛰어난 편이었어요. 시동생과 같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야 동서의 아버지가 근거 없이 시동생을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족끼리 사업을 하면서도 불화 한 번 없이 똘똘 뭉쳐 일할 수 있었던 건 시동생의 역할과 능력도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전동서를 봤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 중소기업 오너 일가의 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동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은 뒤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동서를 알아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저 회사 걔네 아버지 회사 아니냐? 설마요. 동서가 일을 한다고요? 저거 제가 자주 입는 옷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우리 모두 뉴스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이라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회사 로고는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어머니, 동서 맞네요? 그 집에 딸이 동서 하나지 않아요? 그래, 맞다니까. 근데 무슨 동서니? 그렇게 부르지 마. 괜히 둘째 혼사길 막힐라. 시동생 역시 뉴스를 보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혼하고 자기 아버지 회사 낙하산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서방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서로 아는 주변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고를 쳤네요. 뉴스 내용은 동서가 오늘 딸로 낙하산으로 들어와 무능력한 주제에 기술직 사람들이 공돌이라며 차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녹음해둔 동서의 막말도 공개됐습니다. 내가 이래서 공돌이들이 딱 질색이야. 니들 보면 내 전남편만 생각나서 짜증나니까. 내가 들어올 땐 다들 눈, 코, 입 하나도 안 보이게 고개 납작 숙이고 내가 하는 말에 예라고만 대답해. 알겠어? 못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기술을 완성하란 말이야. 식충이들도 아니고 일도 못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타먹으면 되겠어? 내 말이 틀려? 틀리냐고! 뉴스 속 동서의 말에서 식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저를 흘끗 보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의 기술직 직원들이 오늘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술직 직원들이 다 관두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을 텐데. 더더구나 컴퓨터 관련 회사가. 그렇죠. 장인어른 저더러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진짜 무능력한 건 자기 딸이었네요. 뭐? 그 인간이 널 무시했어? 영어방이라고 스카웃해서 자기 딸 소개할 때는 언제고. 내가 자기 딸이 돈 쓰는 거로 뭐라고 했다고 그때부터 아주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거든. 아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제 괜찮아. 나는 내 능력을 사업 성공으로 보여줬잖아. 이제 시작하는 사업도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에게서 예상치 못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지금 우리 회사의 기술직 지원자가 미어 터지고 있어요. 어머, 잘 됐네요. 그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로 뽑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신생회사라 지원을 많이 안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글쎄 누가 지원서를 냈는지 아세요? 누가 냈는데요? 시동생이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전 눈치를 챘습니다. 설마 얼마 전에 동서 갑질로 단체 사직서 썼다는 그 기술직 사람들이요? 역시 우리 형수님 똑똑하셔. 예, 맞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다들 진짜 실력자들이거든요. 서방님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면 다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 지원한다는 연락은 없었거든요. 다들 실력이 좋으니까 자기 이력으로 승부하려고 연락도 안 한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잘됐다, 서방님. 이제 새 사업도 헐헐 날 일만 남았네요? 에이, 제가 잘해야죠. 이제 시작인데. 서방님은 잘할 거예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죠? 당연하죠. 저는 형수님 믿고 이렇게 일 벌리는 건데요. 좋습니다. 제가 든든히 서포트하겠습니다. 형수님, 감사해요. 형수님이 우리 가족이 돼서 진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도 서방님 만나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사업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매진하세요. 결국 동서아버지 회사에 있던 기술직 직원들은 모두 시동생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그 회사가 시동생이 차린 걸 알고 있었고 알고서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말을 들어보니 그간 그들도 어지간히 고생을 했더래요. 팀장님 나가시고 진짜 회사 다닐만 안 났는데 회사 차리셨다는 소문 듣고 이참에 갑질 폭로하고 단체로 나가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진짜 말도 못했죠. 사장 딸이라면서 쥐뿔도 모르는 여자가 회사에 들어와서는 매출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때까지 월급 밀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계속 월급도 밀리는 데다 가슴 무시까지 당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팀장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지, 이제는 저희 대표님이시죠? 시동생은 자신을 믿고 와준 그들을 위해서라도 꼭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었고 회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펀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사업 운영보다는 펀드 회사 운영이 좀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객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회사인데 갑질 논란과 단체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다가 현재는 기술 저하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당자인가요? 네, 그 갑질 논란을 일으킨 회사 이사인데 자신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서의 아버지가 동서에게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가진 지분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사실상 부실기업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정도 지분으로는 부족하지. 더 많이 부르세요. 우리가 대주주가 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통보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안 빌려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담보를 크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건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대출을 허락했고 동서 아버지의 회사가 자금난을 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후 오랜만에 우리 부부와 시동생이 만나 식사를 했어요. 마침 시동생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사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능력도 있고 배울 점이 많아요.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나니까 사실 재혼 생각이 없었는데 조만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부모님 보여드리기 전에 형이랑 형수님이 먼저 좀 봐주세요. 그럴게요. 편하게 식사나 같이 해요. 서방님한테도 계속 좋은 일만 있고 요즘 같아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엔 제가 잘 돼서 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전처 집안에 보란 듯이 살 생각이었는데 전처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자금 위기는 벗어난 모양이에요. 거의 부실기업 수준이던데 누가 돈을 빌려준 걸까요? 은행권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예요. 순간 시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요? 설마 펀드에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갚아요? 세상에, 형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신다고요? 형도 알고 있었어? 제 남편은 그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이라도 옆에서 말렸어야지. 시동생은 제가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줬다며 황당해했지만 저 역시 돈으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조만간 우리 재밌는 데 같이 갈까요? 진짜 형수님, 아무리 예정이 있고 마음이 안 좋아도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받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니, 좀 전에는 그래도 전처회사가 자금난 해결해서 다행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정신나간 사람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 서방님, 조만간 재밌는 데 좀 같이 가자니까요. 형이랑 안 가시고요? 여긴 서방님이랑 가야 돼요. 당신도 이해하지? 그럼. 둘이 재밌게 잘 다녀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얼마 후 저는 시동생을 데리고 한 주주총회장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안에 있던 이사들은 물론 전동서와 아버지 역시 모두 어리 빠진 얼굴로 저와 시동생을 봤어요. 저는 시동생과 함께 당당하게 주주총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앞으로 갔습니다. 형님,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왜... 아니, 자네가 내 회사 주주총회에 무슨 낯짝으로? 전동서의 아버지는 시동생을 보자마자 화부터 냈지만 저는 시동생에게 미리 넘겨준 서류를 열라고 고개짓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이 시간부로 회사의 대주주가 되신 사모펀드의 대표님이십니다. 장례는 어수선해졌고 전동서는 시동생의 손에 든 서류를 빼앗더니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펀드 형님 거였어요? 맞아. 이러려고 돈 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저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회사 이사였지? 이사님, 막말로 우리 펀드가 아니었으면 이 부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회사에서 우리 기술직 직원들 다 빼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 장난까지 친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당신이 갑질해서 나간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 회사에 지원한 것뿐이야. 난 능력 있는 직원들을 당연히 고용한 거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말은 바른 말이지. 돈을 빌리는 기회를 잡았으면 서둘러 회사 상황을 수습했어야지. 심지어 형수님이 상환 날짜도 연기해 주셨던데 결국 못 갚은 건 무능한 오너일가 아닌가? 전동서는 더는 반박하지 못했고 저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주주의 대표로서 해임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무능한 오너일가를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고 전문 경영인을 투입해 회사의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그 일의 적임자는 바로 제 옆에 계신 이분이고요. 제가 시동생을 적임자로 소개하자 전동서는 더 난리였습니다. 그래봤자 공돌이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래요? 이제 막 자기 회사 하나 차린 주제에 우리같이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PPT 자료를 공개해 이사들에게 그간 시동생이 이룬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고 전동서와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저희 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니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주주총회 결과 오너 일가는 완전히 사퇴하게 되었고 자금 사정이 최악이었던 전동서의 회사는 저와 시동생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전동서의 아버지는 시동생에게 예정을 봐서 자기 자리는 남겨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동생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능력 있게 재건해 볼 생각이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돌아보면 시동생 덕분에 저도 돈 버는 재주를 넘어 사업가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저와 시동생은 지금도 따로 또 같이 협력하면서 사업가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제 남편의 능력이에요. 투자의 귀재인 것도 모자라 이젠 사업 확장의 귀재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전에 말한 사람과 재혼했고 저는 새동서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도 시동생도 서로의 가치를 알아봐준 덕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